안녕하세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5차 역전파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책에서는 계산그래프를 이용하여 5차 역전파법의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계산그래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기초적인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슈퍼에서 한 개에 100원인 사과를 2개 샀습니다. 이때 지불 금액을 구하세요. 단 소비세가 10% 부과됩니다. 이 문제를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계산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그래프에 대해 설명을 하면 한 개에 100원인 사과를 2개 샀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200원, 소비세가 10% 부과되기 때문에 1.1이 곱해져서 총 220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노드에다가 곱하기만 남겨줘서 이 계산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슈퍼에서 사과를 2개, 귤을 3개 샀습니다. 사과는 한 개에 100원, 귤은 한 개에 150원입니다. 소비세가 10%일 때 지불 금액을 구하세요. 이것도 방금 봤던 문제랑 동일한 게 계산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계산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풀이는 계산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순전파,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이를 거꾸로 계산하는,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진행도 가능한데 이를 역전파, backward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후에 미분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봤던 첫 번째 문제를 역전파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계산 그래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전파를 통해 미분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역전파는 국소적인 미분을 순방향과는 반대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국소적 미분을 전달하는 원리는 연쇄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연쇄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쇄법칙은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한 성질인데 연쇄법칙의 원리는 합성함수의 미분은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각 함수의 미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z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은 z는 t의 제곱, t는 x 플러스 y 이렇게 두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z를 x로 미분을 하는 것은 z를 t로 미분하는 것과 t를 x로 미분하는 것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z를 t로 미분한 것은 2t, t를 x로 미분한 것은 1이 되어 2를 곱하여 결과로는 2x 플러스 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계산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분 계산 결과들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최종 결과는 2x 플러스 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연산들의 역전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덧셈 노드의 역전파입니다. 여기에서는 z는 x 플러스 y라는 식을 대상으로 역전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z는 x 플러스 y의 미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상류에서 전해진 미분값을 미분값 l을 z로 미분했다 라고 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l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큰 계산 그래프를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z는 x 플러스 y 계산은 그 큰 계산 그래프의 중간 어딘가에 존재하고 상류로부터 그 미분값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류로는 x로 y로 미분한 값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10 더하기 5는 15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상류에서 1.3이라는 값이 흘러온다고 하면 이를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곱셈 노드의 역전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곱셈 노드의 역전파에서는 z는 x 곱하기 y라는 식을 대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의 미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곱셈 노드를 계산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곱셈 노드의 역전파는 상류의 값에 순전파 때의 입력 신호들을 서로 바꾼 값을 곱해서 하류로 보냅니다. 그림에서처럼 순전파 때 x였다면 y로, 순전파 때 y로 들어왔으면 x라는 값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10 곱하기 5는 50이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역전파 때 상류에서 1.3이라는 값이 흘러온다고 하면 이는 계산 그래프로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1.3이라는 값에 5를 곱하여 6.5, 1.3이라는 값에 11을 곱하게 되어 1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곱셈 계층을 파이썬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현한 곱셈 계층을 이용하여 앞에 보았던 사과 문제를 구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순전파일 때랑 값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역전파인데, 역전파일 때도 값이 계산 그래프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덧셈 계층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한 것인데, 덧셈 계층 또한 앞에서 보았던 예제를 통해 살펴보면 계산 그래프에 있는 값들과 동일하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산 그래프를 신경망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는 바로 앞에서 봤던 덧셈 계층과 곱셈 계층의 활용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신경망을 구성하는 층 각각을 클래스 하나로 구현했습니다. 먼저 활성화 함수인 렐루 함수를 살펴보면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의 미분은 이렇게 되고, 이 렐루 계층을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식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하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역전파를 알아보기 위해 제일 오른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누기 노드, 즉 y는 x분의 1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더하기 노드. 더하기 노드는 값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xp 노드. y는 exp의 x를 미분하게 되면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 그래프로 역전파로 표현을 하게 되면 exp x라는 값을 곱해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곱하기 노드입니다. 곱하기 노드는 순전파 때의 값을 서로 바꿔서 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위의 계산 그래프를 시그모이드의 순전파와 역전파 모든 과정을 표현한 계산 그래프인데, 이를 간소화하면 아래의 계산 그래프처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계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음은 아핀 계층입니다. 왼쪽은 아핀 계층의 계산 그래프인데 각각의 병수가 행렬인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행렬의 형상을 잘 맞춰줘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역전파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치용 앞인 계층입니다. 아까 앞에서 한 앞인 계층은 입력 데이터를 x 하나로 고려한 것입니다. 배치용 앞인 계층에서는 데이터를 n개로 묶어 순전파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데, 이는 아까 앞에서 봤던 앞인 계층과 다르게 형상이 n/2 행렬이 된 것 뿐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를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손실함수인 교차 엔트로피 오차도 포함하여 소프트맥스 및 로스 계층이라는 이름으로 구현했습니다. 계산 그래프로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복잡해서 궁금하시면 책에 부록 A를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산 그래프를 간소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산 그래프를 이용하면 계산 과정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계산 그래프의 노드는 국소적으로 구성된다. 국소적 계산을 조합해 전체 계산을 구상한다. 계산 그래프의 순전파는 통상의 계산을 수행한다. 한편 계산 그래프의 역전파로는 각 노드의 미분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에 있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경망의 구성 요소를 계층으로 구현하여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경막 학습에서 신경망의 가중치 매개 변수의 기울기를 수치 미분을 사용해서 구했는데, 수치 미분은 단순하고 구현하기도 쉽지만 계산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입니다. 반면에 오차 역전파법을 통해 가중치 매개 변수의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